자, 문법 5강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비분절음은 그리고 음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비분절음 먼저 보실 텐데, 이 비분절음은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암기 문제로 종종 잘 출제되기는 합니다. 일단 하나씩 보실게요. 자, 비분절음은 음운 중에서 비분절, 즉 분절되지 않는다, 즉 쪼갤 수 없는 음운을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소리의 길이, 장단과 억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어서 비분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장단 같은 경우는 긴 소리, 짧은 소리를 나타내는 거고, 즉 소리를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걸 장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긴 소리라고 하는 건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그 말은 원래 길게 발음이 돼도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게 오게 되면 무슨 소리를 바뀌냐면 짧은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긴 소리는 첫 번째 글자에서는 긴 소리지만 두 번째 글자 이후에 놓이게 되면 짧은 소리로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자, 눈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신체의 눈은 짧은 소리, 신체의 눈은 짧은 소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음할 때 눈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을 이제 활용해서 첫눈 이렇게 표현하면 분명히 이 눈은 긴 소리인데 첫눈 두 번째 글자에 지금 위치하는 거죠. 이 순간 얘가 무슨 소리로 바뀌냐면 짧은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할 때 첫눈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첫눈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을 가지고 눈사람이라고 하는 순간 이 눈사람은 몇 번째 글자죠? 그렇죠, 첫 번째 글자죠. 이렇게 되면 무슨 소리? 긴 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요. 자, 이해되셨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타는 말 horse랑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하는 말이 긴 소리입니다. 일단 자,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면, 말은 타면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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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타는 말은 짧은데 사람 말 너무 많아요. 토크를 너무 길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너무 긴 겁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 말을 활용해서 이제 제가 한국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면, 이때 말이 세 번째 글자에 위치한 거죠. 즉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로 바뀔까요? 그렇죠, 짧은 소리로 바뀌어서 발음이 돼서 한국말이라고 발음이 되는 겁니다. 자, 긴 소리는 몇 번째 음절? 첫 번째.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이게 되면 짧은 소리로 변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억양에 따라서도 자 뜻이 달라지는데, 자, 똑같은 밥 먹어도 너 지금 밥 먹어? 라고 끝을 올리게 되면 의문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나 지금 밥 먹어 내리게 되면 평서문이 되는 거고요. 자, 그에 반해서 밥 먹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면 상대방한테 명령문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비분절은 크게 장단과 억양 크게 두 가지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음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자 소리의 마디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때 마디라는 게 한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리의 덩어리,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덩어리를 음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음절 단위로 발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모음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자음만으로는 발음할 수 없죠. 기억을 어떻게 발음합니까? 그런데 가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거죠. 즉 모음이 필요하죠. 지금 잘 보시면. 그런데 아라고 발음했을 때는 이 자체로도 발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모음만으로도 발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생님, 요 이응이라고 하는 자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말에서 초성의 이응은 뭐가 없는 거냐면 소리값이 없습니다.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발음이랑 발음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맨 앞에 이응은 공집합이라는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초성의 이응은 소리값이 없고, 소리값이 없다는 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의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성의 이응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음할 때는. 자, 이해되셨죠? 따라서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으니까 의문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절 구조는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즉 모음 단독으로 사용되는 음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가, 자음에다가 모음이 결합돼서 음절을 이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 모음에다가 자음을 붙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각,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이고 마지막에 자음을 붙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잘 보시면, 자, 뭐는 꼭 필수죠? 그렇죠. 모음은 필수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장 적게는 모음 하나로도 음절이 되고, 가장 많게는 자음, 모음, 자음, 즉 3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음절의 개수를 따질 때 음절수, 이 음절수는 뭐랑 일치하는 거냐면 모음의 수랑 일치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음으로 우리가 발음을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보시겠습니다. 자,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자, 음절의 유형은 4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네요. 총 4가지. 자,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아, 야, 와, 의.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초성의 형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 끼, 노, 며, 소. 그러면 자음, 모음이겠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요 끼를 조금 조심할게요. 자, 끼라고 하는 건 그러면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분석되겠죠? 쌍기역의 이, 이렇게 분석되겠죠? 자, 이때 이 쌍기역을 기역 2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기역이 2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쌍기역이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된소리는 자음 2개가 결합된 말이 아니라 자음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음에다가 모음이 결합된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된소리의 자음 2개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에 종성이 더해진 게 있겠죠. 뭐 알, 억, 영, 완 같은 경우.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이 있겠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자, 최대 2개가 아니라 몇 개밖에 못 오죠? 그렇죠. 1개밖에 못 오죠. 이 끼라고 했을 때 쌍기역 자음 몇 개? 하나인 겁니다. 정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초성이나 종성은 없을 수 있죠. 왜? 둘 다 자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O가 되겠네요. 자, 4번. 자,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중성은 모음이 되고 모음은 필수가 되겠죠.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분절 음문과 자, 음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음운의 변동. 자, 가장 중요한 파트인 음운의 변동이니까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